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폭풍우가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드리운 하루였습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지표 발표라는 큰 이벤트를 소화하고 맞은 우리 시장도 이제는 방향성을 찾고 안정이 되겠죠. 오늘도 그 빅사이클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업종과 또 관련 종목들까지 알찬 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아주 선방해 주었습니다. 화이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김정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시장 보는 눈 키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국내 시장은 전일 나온 이 미국의 CPI 지수가 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을 해준 그런 하루였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2322선에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2310선에서 하락 출발했지만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하락하며 거래 마쳤는데요. 코스피 수급 동향을 체크해보면 어제 매수에 나섰던 기관 투자자가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고요. 이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3,90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았고요. 이어서 코스피의 업종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또다시 의료 정밀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통신 업종과 전기 가스업, 금융 업종 등은 부진했습니다. 네, 다음 시총상위 12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인 가운데 2차 전지주인 삼성 SDI와 LG화학이 2%대 상승하면서 강세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766선에 마무리됐는데요. 코스닥 수급 동향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했고 개인이 홀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업종별 온도 체크해 보시죠. 출판 업종이 어제에 이어서 뜨거웠고 오락 문화와 디지털 콘텐츠, 의료 정밀기기 업종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 음식료와 유통, 운송 업종은 하락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어제 홀로 하락했던 시젠이 오늘은 2%대로 반등에 성공했고요. LNF도 1% 상승했는데요. 이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레벨을 높이면서 오늘은 어제 하락분 만큼 올랐습니다. 5.2원 오른 1,312원 10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좀 우려했던 것만큼은 나오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 장에 대해서 리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장중 등락을 반복하면서 끝내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전일 미 CPI 6월달 이제 예상치가 9.1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뛰어넘어서 오늘장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물가 상승이 정점에 좀 다다랐다라는 그러한 이제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 우리 국내 시장 낙폭을 좀 만회해주면서 낙폭을 좀 만회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보면은
7월 달에 나오는 이제 또 이제 CPI 지수가 지금 현재 이제 원자재 가격도 조금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7월 달에 다음 또 이제 발표될 때는 이거보다 좀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됐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 금리도 지금 이제 50bp 이렇게 인상을 했던 것처럼 그런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에 또 이제 7월 말에 또 하나 있습니다. FOMC에서 금리를 처음에 이제 빅 스텝,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0.75. 근데 이번에 또 이제 1%까지 하는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좀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나 해서 앞으로 이제 또 상승 흐름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이제 소재 실적이 잘 나오면서 2차 전지 업종이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특히 이제 SDI에서 독일 BMW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그 기대감에 또 같이 한번 이렇게 시너지를 내어주었고요. 또 낙폭 과대되었던 이제 항공주 일제히 좀 반등했고 그에 이제 미디어 엔터 쪽도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두드러진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어제 짚어주셨던 이 기업들,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이 단 하루 만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바로 좀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하고 원숭이 두창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원숭이 두창이 9천 명에서 이제 오늘 또 1만 명이 돌파하는 그런 이제 또 안 좋은 흐름이 보여지면서 관련돼서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진 매트릭스 가 이제 오늘 고가 26%까지 올라갔고요. 한 19%의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코 바이오메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장중 한 10% 이상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되고 또 이제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권으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정말 김정수 파트너님의 이 종목을 보는 안목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10% 넘는 이 26%까지 가는 그런 종목 상승을 볼 수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이런 종목들 나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셔도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장에서 강했던 업종은 어떤 업종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선택을 받은 업종은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2차 전지주들이 좀 눌리는가 싶었는데요. 오늘은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걸까요? 예, 오늘 2차 전지 관련돼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황 말씀드렸듯이 삼성 SDI에서 독일 BMW 쪽에 원통형 배터리 이런 이제 공급 기대감 이런 그런 게 나오면서 2차 전지 섹터 쪽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동차 쪽 섹터 이런 쪽도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흐름이 있으니까요. 이런 걸 잘 보시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장중 그 시가가 굉장히 높게 떴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발표를 해 주었는데요. 22년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요. 무려 296%가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72% 어마어마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또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의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지주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2%,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25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2분기 2차 전지 업체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대표주 아닙니까? 에코프로 FM이. 그래서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급 기대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최대 업체인 그 이제 테슬라 쪽에 4680 원통형 배터리 요 내용도 빅사이클에서 한번 짚어드렸던 내용입니다. 공급이 확정됐었고요. 오늘 또 이제 SDI는 BMW 쪽하고의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좋은 시장 가운데서도 2차 전지 쪽이 좀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뭐 삼성 SDI 관련해서 좀 상승을 이끌어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 추려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움직였던 종목들 바로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럼 먼저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에코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에코프로는요. 기존 에코프로가 환경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함에 따라 변경 상장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에 큰 타격은 없었고요. 주주님들께도 양극활질 물질 등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 상장사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요.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 인가 공급 업체, 그다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2차 전지용 전구체 제조 및 판매 업체하는 에코프로 멀티리얼즈 등 이렇게 비상장 회사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이제 보면 지주회사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년 그러니까 5월에 환경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서요. 신설회사 이제 에코프로 HN을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실적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섹터를 강하게 조금 견인했던 그러한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지분 가치에 대해서 하면은 자회사 에코프로 BM 그 지분 가치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주가 위치도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지분 가치가 인해서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그 전에 퍼는 6.6배로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럼 우선 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잠깐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오늘 에코프로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에코프로 BM은 좀 하락 마감을 해서 장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올라갔다가 좀 이제 차익 실현으로 좀 내려왔는데요. 네, 그 부분도 잠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은 실적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대장주 아닙니까? 에코프로 BM이 대장주고 에코프로는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먼저 가요. 그러다가 그리고 에코프로는 조금 뒤에 이제 따라가는데 오늘은 에코프로가 굉장히 좀 좋은 시세를 좀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했다가 지금 가격 조정이 거치고 기간 조정까지 지금 거쳐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에요.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 시가가 10%가 떴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0% 고가는 15%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따라잡지는 마시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 갭이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기 이런 갭이 지금 떴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갭. 이런 갭이 뜬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좀 메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지금 또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자리,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따라가지 말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보면은 21선하고 기준선 요 정도 72,000원 밑에 이 갭이 메꿔지는 자리가 지금 보면 어제 기준으로 해서 종가가 68,9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 원 이 밑으로 해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잠깐 볼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오늘 에코프로 BM은 지금 오늘 6%가 떴다가 지금 내려왔는데요. 지금 시총이 더 큽니다. 2조 8천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 BM도 같은 이제 호주 실적이 나왔지만 조금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에요. 내려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여기 조금 최근에 들어갔던 이 자리에서 차익 실현 좀 매물이 좀 나왔던 것 뿐이고요. 크게 문제될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연기금 쪽에서 지금 수급적으로 좀 많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특히 에코프로는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라고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고 특히 좀 눈여겨봐야 될 수급 주체가 사모펀드 쪽이라는 거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사모펀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네. 영화테크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영화테크는 폐배터리 관련된 거로 해서 항상 그 폐배터리 이슈가 나오면 상승이 나오는데요. 영화테크는 자동차 전장 부품 업체입니다. 뭐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차, 뭐 전기 차량 등 공급되어지는 뭐 정션 박스 뭐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그리고 전력, 전자 부품, 모듈, 뭐 2차 전지 부품 이런 거를 자체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영화테크가 한 2020년 12월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 저장체 ESS를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면 항상 영화테크가 좀 움직입니다. 대장주로도. 그렇기 때문에 영화테크 잘 보시고 그리고 좀 이슈가 나왔던 게 보면 이제 원통형 배터리 뭐 채택 가능. 그래서 같이 이제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였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LG 에너지 솔루션 등 글로벌 기업이 폐배터리 시장 진출 기대감 속에 전기차 고전압 폐배터리 재사용 이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거를 재사용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전기차 앞으로 이제 상용화 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테크도 굉장히 매출의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연결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요 3,00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테크 이런 이제 폐배터리 이슈가 날 때마다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우선 한번 그러면 영화테크도 차트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되면서 모든 업종들이 다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실적 좋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은요.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로 사 모으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은 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더 떨어진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더라도 실적 좋고 종목이 좋은 그 기업들은 반드시 올라가요.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죠. 주가는 반드시 실적을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갑니다. 실적이 좋아지니까 어려운 장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테크도 이런 이제 굉장히 241선 밑에서 거래되면서 241선과의 그 이격이 보면은 거의 30% 정도의 이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자리에서 저점을 올리고 있고 21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는데 빠질 때에도 그럴까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지도 않았고 장대 음봉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자금들이 그대로 묶여 있다. 여기 어떻게 보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영화테크는 이 정도나 아니면 밑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땡큐 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몰빵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할로 매수하시면 또 영화테크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바로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CIS. CIS. 이거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CIS. 네, 예,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이거 빅사이클에서 타픽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CIS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2020년 9월에 이제 설립된 동사는 리튬 2차 전지 생산을 위해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 제작하고 2차 전지 전공정 제조 장비입니다. 그래서 CIS는요.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때 전고체 배터리 하면 또
이 CIS를 봐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가 이제 폭발이 나거나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있을 때 전고체면 이런 거에서 안정성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장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가 삼성 SDI, 에너지 솔루션, 노스볼트 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 사업으로 전고체 전지형 그걸 개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전고체 나오면 이 종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CIS. 그래서 또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종목을 경영권을 좀 매각하고 했다. 대기업들이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지금 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제 관심을 보였던 기업이 LG, 하나, LS, 코오롱, 만도 뭐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전고체 하면 이 종목을 보시고 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CIS. 이 종목이 지금 보면은 그때 아마 이 정도에서 해서 바로 한 10% 정도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번 여기서 들어 올렸다가 빠지는 자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눌리는 자리에서 공략을 좀 해야 된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폭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그런 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 정도 수익이 났다가 지금 보면 시장 영향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 이런 자리 어떠세요? 좀 매력적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보면 CIS 같은 경우 오늘 그렇게 큰 흐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한 2.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요 흐름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이만큼 올라가고 좀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자리에서 횡보하는 구간 아닙니까? 가격 조정과 그다음에 횡보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좀 더 모으는 거고 충분히 이런 자리까지 한번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세한 이런 매도 이런 관련된 자리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새 이 테슬라 주가도 상승을 했고요. 또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2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호실적으로 나오면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었던 2차 전지주들이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솟아나는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 하루 만에 상승하는 종목들 잘 잡아내시는 김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참여하셔서 돈 되는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앞으로 상승할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상승할 빅사이클 원자력 발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업종 전망과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이 정말 새 정부에 들어와서 굉장히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원전 섹터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요. 이틀 전이죠. 2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업계를 조속히 복원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섹터와 관련해서 좀 이슈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 수혜주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 글로벌 이슈에서 원자력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원자력 EU에서 텍소노미 포함 소식입니다. 텍소노미라고 하면 이제 녹색 분류 체계, 친환경 네. 에너지로 천연가스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그쪽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EU 쪽에서 텍소노미라고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해서요. 원자력과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이쪽으로 포함시키기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 정책 수혜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완전 폐기, 백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금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지금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원전 발전 비중을 27.4%에서 지금 30년까지 30%까지 높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정부에서는 탈원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친원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고 그 흐름에 정부 정책 수혜주고 지금 친환경으로 지금 가고 친환경에도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흐름에 맞게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크롱 대통령도 그 전에는 프랑스가 탈원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독립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쪽도 다시 원전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세가 지금 원전 쪽이다라고 하면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그런 이제 시각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원자력 발전 굉장히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원자력 발전은 우선 어떻게 좀 개요라든지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원자력 발전이 좋다라고 하는데 왜 좋은지, 그다음에 산업 동향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소중한 자산을 투자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고 하시면 떨어지더라도 이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언론적인 건데 핵분열, 연쇄 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로 만든 수증기로 뭐 터빈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이죠. 그 해외 에너지가 높은 이제 보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초기 건설 비용이 좀 높죠. 그래서 연료비가 석탄 25%고 천연가스 7%에 불과해 긴 수명으로 볼 때는 발전 비용이 경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도 원자력 발전은 최대 출력을 도달 및 가동 중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 각각 일주일로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안정적 출력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발전 시장의 기저발전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보면은 요거는 조금 보시고 한번 이제 발전 과정상 발생하는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은 좀 측정 불가능한 상태. 요거는 조금 이제 단점이겠죠. 방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정성. 그 부분은 안정성에 대한 거는 뒷부분에 지금 SR 소형 모듈 원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천연가스 가격 상승. 지금 전쟁이 지금 계속 되니까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시키면서 천연가스를 잠궈버리니까 유럽 쪽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천연가스 특히 독일 쪽이요. 그래서 다시 석탄으로 간다, 석탄을 다 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우라늄 가격 상승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부담은 과거보다 좀 높아진 상황이지만 그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보고요. 에너지원 별로 발전 원가를 조금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시면 신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거는 1kW를 생산을 하는데 드는 비용인데요. 태양광, 풍력 굉장히 친환경 에너지로 좋지요. 그런데 생산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단위인데 250원이 들어요. 이게 1kW를 생산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LNG 126원, 근데 무연탄, 유연탄 하는데 원자력은 54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지금 나타내는 거고요. 에너지원 발전 원가. 그래서 산업 동향을 보면 IAEA에서 추정한 원전 시장 규모가 2030년에 300조 원이고 또 이제 원전이 해체 규모는 50년까지 1,000조 원이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또 이제 원전은 또 이제 다시 폐기를 하거나 새로 이제 짓거나 이제 좀 소형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굉장히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원자력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이거예요.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SMR인데요. 이 기술에 주목해서 국내 및 해외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SMR 기술이 주목됐다. 이 원자력에서 SMR 때문에 원전이 다시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국가별, 여야별 의견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 SMR에 대해서만큼은 획일적입니다. 그러니까 즉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거죠. 어떤 또 이제 그러면 그래서 SMR은 원자력 발전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전력 다각화하고 있다, 산업동향. 보면 이 전통적 원자력 발전 뭐 생산 과정에서 손쉽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지만 대형 원자로 배치하는 과정에서는 또 막대한 건설 비용이 좀 지출이 된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뒤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반면에 SMR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건설 과정이 좀 이제 단순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했지만 이제 소형 원자로는 병렬 연결에 따른 복잡성이 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을 비교해 보면은 이 안정성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안정성에 보면 대형 원전 사고 아시죠? 체르노빌. 우크라이나, 그때 우크라이나죠. 여기 체르노빌. 그때 아직까지 지금 거기 닫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일본 대형 사고로 발생 이력이 있고요. SMR은 이런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소형화, 피동형으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췄다라는 부분. 그리고 운영 탄력성 했을 때 대용량 출력 고정되고, 여기서는 또 분산 전원 및 신재생 에너지 백업 전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건설 관련돼서도 굉장히 건설비가 좀 많고, 그리고 또 적다. 뭐 기본적으로 운용 분야는 또 발전용, 그다음에 담수 이런 선박 추진용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SMR 원전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과 태양광을 좀 많이 지금 에너지로 이제 많이 좀 이제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력 쪽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소형 이쪽이면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뭐냐면 태양광과 풍력은 에너지를 갖다가 만드는데 태양광은 해가 계속 떠야 되지 않습니까? 그 24시간 가동이 안 돼요. 그리고 바람도 불 때가 있고 또 안 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원전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낮은 탄소 배출량.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EU 쪽에서 얘기했던 그 텍소노미스 그 관련돼서 친환경으로 분류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SMR은 이전 발전이 가능해서 차량으로도 운반이 가능하다라는 거 또 있습니다. 이거 좀 보시고, 그래서 시장 규모가 앞으로 이제 2050년에 원자력 기구에서는 400조 원, 그리고 영국 국립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308조에서 600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수력 원자력에서는 2040년까지 100조 원 이상, 이렇게 이제 이상의 노후 화력 발전소 교체 수요하고 이에서 SMR과 천연가스가 경쟁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계속 시장 규모는 늘어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모듈 이 현황이 현재 72개 SMR 모델이 치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다수 국가들은 SMR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투자자의 대부, 지금 살아있는 전설, 누군지 아시죠?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MR 벤처 창업. 그리고 빌 게이츠도 이쪽에 벤처기업 창업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SMR에 대한 실험 검증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으로 지금 SMR, 이런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빌 게이츠가 이제 SMR 관련돼서 원자로 이런 그 하는 거를 다큐멘터리로 나온 게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그런 이제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딱 원전 쳐보세요. 빌 게이츠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원전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흐름에 맞게끔 혁신형 SMR을 국제 포럼 출범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출까지 진행을 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조금 이 부분이 원자력 쪽이 정부 정책에 좀 안 됐지 않습니까? 다시 이번에 원자력을 굉장히 키우겠다라고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죠.
미국 설계 안전 인증을 취득하는 데 성공한 뭐 NU 스케일 파워가 실험 검증을 위해서 발전소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미 증시 상장을 시도할 예정이 있고요.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NU 스케일 파워 주요 주주로 19년도에 지분 투자 시점에서 향후 5개 프로젝트에 대한 기자재 우선 납부권을 약속받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렇게 세계적인 이런 이제 회사 통해서 납품권도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봐라. 이게 두산 중공업이 좀 바뀐 거죠, 이름이. 그래서 모멘텀을 전망할 종목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림이니까요. 이쪽에 보이시는 그림, 이렇게 크게 있는 게 대형 쪽이고요. 작은 게 그림이 앞으로 이제 구상안을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 정책 동향은 발전 비중을 30%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와 원전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신한울 우리나라 3호기, 4호기 공사를 재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월성 1호기도 재가동 검토 및 기존 원전 수명 연장하겠다. 근데 해외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더라도 정부에서 얼만큼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가 보시면 이런 원전 관련주, 대장주 또 한번 이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되고, 이건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그에 관련된 주들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내 정책 동향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본계획 정책사항에 해당되어 윤석열 정부에서 법 개정 없이 빠르게 추진할 것이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탄소 중립, 원자력을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탄소 중립 추진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한다. 아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력과 풍력 에너지하고 태양광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태양광하고 풍력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잖아요. 그것도 같이 이제 원전으로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이런 거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했던 게 텍소노미 쪽에 이제 들어갔다. 텍소노미, 그러니까 녹색 분류 체계에 들어갔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텍소노미의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 뭐 환경, 뭐 경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친환경 산업 분류하고 투자와 세금 지원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요. 보시고, 그러니까 국내 산업 동향, 해외 모든 게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다 되고 있어요. 원자력 쪽이 반하는 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모든 트렌드가 지금 시장의 흐름이 원자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시청자님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EU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계속 하겠다. 이 45년도에 건설 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며 원전을 지으려는 국가는 방사선 폐기물 관리 방안, 뭐 원전 폐기를 위한 기금들도 이제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번 또 이제 그리고 원전 수출 경쟁력이 우리나라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내에는 100여 개의 원전을 새로운 건설 시장에 나올 것이며 그 후에는 장기 300여 개의 원전을 건설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원전 설계는 미국 설계 인증을 취득했어요. 유럽 요건 인증을 받은 바 있고요. 아랍에미레이트의 건설 실적으로 공급 능력이 입증됐기 때문에 향후 미국 내 건설될 원전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프랑스하고 일본은 미국 설계 인증을 추진했다가 실패했어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원전 또 강국인데 미국 설계 인증에 추진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APR 그 1400은 미국 설계 인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 해외 기업으로서 최초로 미국 설계 인증을 받은 것이라는 거 눈여겨보시고요. 안정성 측면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인증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한번 아랍에미리트 이제 원전 건설을 두고 경제할 때 유력 경쟁자 프랑스와 가장 첨예하게 맞붙었던 것을 이제 경쟁성과 안전성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자력 경쟁 우위는 아랍에미리트의 마라카 1호기 운영 허가와 미국 설계 인증으로 완전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경쟁력이 뛰어나고 요거는 이제 1kW 건설 비용, 건설을 할 때 얼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봤을 때 한국, 중국, 프랑스, 미국, 일본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원전을 건설을 할 때 가장 비용이 저렴하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원전은 1kW 건설에서 비용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좀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2,400불 정도 되거든요. 2,400불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300만 원, 240만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프 지금 여기 그래프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런데 중국, 프랑스, 미국, 일본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랄까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신호탄으로 해서 해외에서도 원전 기술 경쟁력, 신뢰성이 강화될 것이며 수출 수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좀 원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국제유가 급등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각국이 에너지 경쟁력 강화에 나서면서 이 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한국의 원전 기술 경쟁력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어떤 기업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좀 바로 진행해 들어보겠습니다. 예, 종목들 몇 개 좀 말씀드리고 바로 탑픽으로 좀 가겠는데요. 예. 우선 한신기계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신기계 이제 보면은 공기 압축 쪽 전문 제조업체고요. 업계 1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업계 1에 뭐 유일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가장 잘한다라고 좀 보시고 국내 유일의 좀 업체예요. 뭐 피스톤형, 스크류형 뭐 기종에서 원자력 발전용 공기 압축기를 국내 주요 원전에 공급을 해요. 이 한신기계가 그리고 중국 청도 현지 법인인 뭐 청도 한신 컴프레셔 기계 유한공수도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한신기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고요. 실적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그럼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한신기계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어요. 근데 한신 기계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계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하고도 한번 엮여서 한번 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이 한신 기계는 이쪽 섹터는 원전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로 지금 볼 수 있으니까요. 실적도 굉장히 나오고 올라간 거 대비해 조금 많이 지금 빠져 121선까지 내려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HRS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생소하게 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HRS 뭐 이 기업은 규소 고분자 화합물을 좀 이용한 특수 실리콘 소재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요. 왜 이쪽 원자력과 관련이 있느냐면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방화 및 방사능 차단제 이런 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도 이 HRS가 많이 움직여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 기업도 말씀드리냐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영업이익도 74% 나왔고요. 또 중요한 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차트 보고 한번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네. 원전 관련돼서도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시세가 크게 납니다. 이렇게 크게 나요. 크게 나고 지금 또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빠진 상태이고 제가 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여기 지금 우물에 이제 웅덩이에 빠졌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나오는 시점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그 저점을 지금 올려주면서 지금 21선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이 있고 굉장히 뭐랄까요 실적도 좋게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HRS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만나봤는데요. 아직까지 탑픽 기업 공개가 안 됐습니다. 오늘의 탑픽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예, 오늘의 탑픽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말씀드리기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실 때 잠깐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바로 기업 분석해 주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원자력 했을 때마다 이걸 탑픽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두산그룹 계열사 이제 대그룹 두산 대기업이고요. 계열사의 발전 설비, 원자력, 화력,
풍력, 열병합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쪽에도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요. 풍력 쪽, 그 터빈 쪽, 이쪽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 해서 풍력 에너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전 쪽 오늘 또 이제 같이 토트랙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담수 및 수처리 산업, 설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건설 산업 등 영위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한번 보시고요. 해수 담수화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좀 보시고 원자력 용기 제작 가능한 단조 설비를 가진 세계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원자력 발전 해외 수출 1호 기업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자력 발전소 공급사로 참여를 했어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산 엔진 요거 지금 흡사합병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이 바뀌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이제 포인트로 국내 최초 유럽 원전 안전 표준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았다라는 부분과 글로벌 여기 있죠. 해상 풍력 1위 업체 SGRE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 최대 수혜주이면서 풍력 에너지까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시고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고 가격 전략 좀 말씀드려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보시면 지금 조금 많이 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빠져 있어요. 한번 시세가 났다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뭐 고점에서 막 따라가지 말고 빠지면 그러니까 싸게 사서 고점에 산다. 이게 굉장히 쉽게 말하자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욕심 그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마음만 이렇게 비우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여기 지금 우물에 들어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시그널 보조지표 하나 그냥 깔아놓으세요. 요거 이제 RSI라고 하는 거 깔아놓으면 여기서 들어가서 올라가고 지금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 지금 높아지고 21선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고 앞으로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차트상으로도 흐름도 좋고 241선 밑에 있다. 보면은 지금 요즘에 수익을 좀 보실 때 차트를 보실 때 하나의 팁을 드리면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241선 밑에 있고 21선하고의 그 간격이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그 자리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붙고 거래량이 붙는 이런 자리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보면요. 두산 에너비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오늘 굉장히 많이 사줬어요. 외국인이 사줬고 최근 한 달간 수급의 주체는 외인이다라는 거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예. 네, 가격 전략 궁금하네요. 지금 매수가는 이제 18,000원 그 밑에 아래 가격으로 지금 분할로 좀 매수를 하시면 돼요.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15,000원 전 저점 보다 좀 넓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 섹터 원자력 발전 그리고 탑픽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만나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김정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소통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요일 빅사이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